현재 상황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부동산을 보면은 많은 기사들이나 일부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부동산이 하락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시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고 통계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봤더니 하락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부동산의 시세를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상승, 보합, 하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흔히 이제 보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 조정장의 표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강보합이 있고 이제 약보합이 있어요. 근데 현재 시장 상황을 제가 모니터링 해보고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강보합보다는 약보합 장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약보합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외곽지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제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뭐 신문 기상이나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금리가 오르면은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1차원적으로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뭐 금리가 오르면은 주택 가격에 영향이 있긴 한데, 그 영향이 되는 한 가지의 요소일 뿐이지 금리가 오르는 게 바로 이코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지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냐라고 하면은, 금리는 당연히 오르고 공급량까지 많아지고요.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구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광역시 중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현재 서울, 특히 서울을 보면은 요 조건이 충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통계 데이터를 좀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있어요. 이제 월 단위인데, 월 단위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천 건 이상 나왔을 때 이 데이터가 좀 통계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5천 건 이상이 찍혔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을 한다, 5천 건 이상의 데이터들이, 그러면 하락장 전환이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월 거래량이 1천 건이 되지 않습니다. 빌라를 제외하고 아파트로 보면은요, 몇백 건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일부 거래량을 가지고 통계 데이터로 이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비산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하락 전환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해서 하락 전환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 좀 살펴보면은 다 사연이 있는 매물들이에요. 비과세 매물. 비과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죠. 내가 이 기간에는 무조건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범위 내에서는, 즉 한 12억까지는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다 보니 금액을 몇 억 단위로 낮춰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증여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22년까지는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세법상, 그래서 이런 증여 매물이 상당수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일부 심약자 매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기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하락한다라고 하니까 뭐 불안하니까 이제 매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이런 특수한 어떤 상황들만 가지고 통계 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세수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세수 확보의 원이 되는 게 이런 지방세하고요, 그러니까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우리가 취득할 적에 취득록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매도할 적에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수 확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거래 활성화 관련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록세를 중과해 주는 것들을 폐지한다거나, 뭐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뭐 부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됨으로써 이제 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완연하게 하락 전환된 게 아니라 보합기이다. 보합기 중에서도
약보합이다 보니까 이 조정기를 끝나면 다시 상승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는 정확하게 22년 하반기에서 23년 상반기가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급급매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급매로 나온 매물들을 더 조정을 해서 급급매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수도권 정비 사업지, 용산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용산에 이미 지정이 된 데는 매우 비쌉니다. 빌라 가격이 막 작은 게 뭐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기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 전체를 보진 마시고요.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역세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주택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자산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